안녕하세요. 가슴속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따스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 제게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언니, 혹시 지금 앉아 있어? 말해야 할 게 있어서. 친구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걸 품고 있는 듯한 그 톤에 저는 문득 불안해졌어요. 왜? 무슨 일인데? 성우 오빠, 지금 회사 동료랑 자주 나오는 거 봤어. 그냥 업무상 만남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마치 제 마음도 함께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저 착각이라고 오해라고 믿고 싶었어요. 결혼 5년째를 맞은 우리 부부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특히 성호는 항상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성호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오늘 야근이었어?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그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스타일,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모두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과 싸워야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자주 확인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주말에도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평소라면 절대 남편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는 충동에 이끌렸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민지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더 많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말들, 만남을 약속하는 대화들, 심지어는 저를 비하하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아내는 요즘 너무 예민해서 피곤해 죽겠어. 네만이 내게 위로가 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함께 쌓아왔던 모든 추억들, 서로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샤워실에서 나오는 성호의 발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 결혼이 실수였을까? 자책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혹시 제가 성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나? 아니면 제가 너무 인독적이어서 그가 외로움을 느꼈나? 온갖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는 성호를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성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여전히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지가 누구야? 그 순간 성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야. 왜? 그냥 회사 동료가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성호는 한숨을 크게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게 중요해? 언제부터였는지 말해봐. 6개월 정도 됐어. 6개월.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서만 우리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애써왔던 거예요. 그 사실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 사이가 너무 평범해진 것 같아. 더 이상 설레는 게 없다고 해야 하나?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하고 허탈한 웃음이었죠. 설렘을 위해서 결혼을 배신하는 거야? 좀 더 복잡한 문제야. 넌 이해 못할 거야. 이해 못할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인 양 말하는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럼 이혼하자.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성우도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진심이야? 응.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그날부터 저희의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둘 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끝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재산 분할이나 기타 절차들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결혼 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이상하게도 이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슬프기보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물론 때때로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받던 날 저는 성호를 마지막으로 맞이봤어요. 그때 그는 왠지 모르게 후회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잘 살아. 그가 건넨 마지막 인사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특별히 화나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정말 남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날,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일상 속의 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뭘 하면 살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맞춰서 살던 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살던 아파트를 나와서 제가 정말 살고 싶었던 곳으로 이사를 했죠.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원룸이었어요. 제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과 소품들로 꾸미니 정말 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요가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고생했지만 점차 유연해지는 제 몸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요가를 하는 동안은 잡념이 사라지고 오로지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언니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됐죠.
그분들은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지금의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었어요. 이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이었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숙소를 예약하고 항공편을 정하는 것까지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것이 새로웠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해변을 따라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그 여행에서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전공했던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야간대학원에 진학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공부를 하면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모두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강했죠. 그들과 함께 과제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보니 반가웠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제 이혼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고 더 밝아 보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너 정말 달라졌다. 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 보여. 친구 혜진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결혼 생활 중에 그렇게 위축되어 보였나 싶어서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동안 저는 항상 성호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요. 동창회에서 만난 재민이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데 관심 있어?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 그의 제안은 정말 반가웠어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작은 카페의 로고 디자인이었어요.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고 컨셉을 잡고 여러 시안을 제작하는 과정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완성된 로고를 받아본 카페 사장님이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 후로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브랜딩 작업, 패키지 디자인, 웹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 실력도 늘어갔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충실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대학원 과제와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어느 날 대학원 과제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성호를 만났어요. 거의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잘 지내? 그의 첫 마디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고 불편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그의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화나지도 슬프지도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성호에 대한 원망이나 아픔을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헤어지면서 성호가 말했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 말을 되새겨봤어요. 정말 제가 변한 걸까?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특히 성호에게.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됐고, 그것이 저를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혼한 지 1년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에서 만난 동기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이전 결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제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았고 제가 편한 속도에 맞춰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독립적인 모습을 존중해 주었어요.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말이에요.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저는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했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고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죠.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포트폴리오와 인맥이 있어서 생각보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때로는 밤새워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행복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일은 잘 되고 있었고 준호 씨와의 관계도 깊어져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완전히 화해한 상태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너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 보여.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싶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이자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 아픔을 적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제 자신을 잃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지금의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이 제 행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제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한 제품들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에요. 작은 시작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두렵지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준호 씨와는 천천히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아직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무엇보다 서로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가끔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신감 없이 살았던 그때의 저 말이에요.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모든 경험이 너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포기하지 마. 이혼한 지 3년째를 맞는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경험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든 끝은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는 작은 개인전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디자인들과 새롭게 시작한 일러스트 작품들을 전시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동했어요. 특히 제 작품을 보고 위로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준호 씨는 전시회 마지막 날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과 함께 작은 편지였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죠. 그런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의심했을 텐데 지금은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요. 아직 시작 단계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용기를 얻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겪었던 경험 때문이에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여성들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되고 싶었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강연 요청도 받고 있어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들이에요.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첫 강연을 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점차 마음이 편해졌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 누군가에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혼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동료로만 정의되었던 제가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준 계기였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저는 진짜 강해졌어요.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혼자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도 저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해도, 그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준호 씨와의 관계도 이전 결혼과는 완전히 달라요. 서로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함께 등산을 시작했어요. 둘 다 초보자라 처음엔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서 바라본 풍경을 함께 나누는 순간의 기쁨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런 작은 행복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해줘요. 더 밝아졌고, 더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제 자신이 대견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성우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을 함께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자연스러운 기분이었죠. 잘 지내는 것 같네. 많이 달라 보여.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해 보여. 그와 헤어지면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원망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던 것일 뿐이에요. 최근에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은 감사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건강한 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소중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세워봐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때로는 정말 사소한 것들도 포함해서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성공적으로 마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모두 제게는 감사의 이유가 돼요. 요즘 제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두고 싶어요.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배운 것들, 새로운 시작의 의미,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왔듯이 말이에요. 가끔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껴요. 그때 저는 항상 불안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저만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그것이 제 행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제 안에 단단한 행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이혼이라는 경험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물론 그 순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니까요.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제가 꿈꾸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요.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새벽이 오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느릴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 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가슴속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